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들어갈게요. 140페이지. 자, 이제 부동산 등기도 이제 공시제도인데,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린다고 그랬죠? 공시할 때?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등록하는 거고? 토지. 근데 부동산 등기는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부동산 등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하는 것이 공시 방법인데 기록을 할 때 용어가 그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는 보통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장부, 기록하는 장부가 등기부라면 그때는 등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등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나 본질은 같아요.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기관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건데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무엇을 기록하는 거냐?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표시하고 권리, 이 두 가지를 기록하는 게 부동산 등기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용어의 정리. 부동산 등기법 위주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141페이지요. 첫째, 등기부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변 규칙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 공부할 때 지적 공부 그러면 종이죠. 지적 공부하면 종이고 전산 지적 공부는 꼭 전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근데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조문에 그냥 등기부 그러면은 당연히 전산 등기부를 얘기해요. 전산 말을 안 써도 그냥 등기부 그러면은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밑줄 친 말 무엇을 말한다? 등기 정보 자료. 밑줄 친 용어. 등기 정보 자료. 자료가 데이터죠. 예, 그 등기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 그래. 등기부. 그럼 등기부 그러면 지금 종이가 아니라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하고 등기 정보 자료. 그다음에 2번 등기부 부분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백업 파일 말하는 거예요. 백업 파일.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는 파일이에요. 종이가 아니라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업 파일 만들어 둔 게 뭐다?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럼 등기부 원본 파일하고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등기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토지의 단위는 필. 토지 앞에 붙은 말은 1필의 토지 그랬죠. 그다음에 건물의 단위는 개.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 그래. 자, 우리나라에 수천만 개의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 하고? 등기부.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부. 그러면 A라는 부동산하고 A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 B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는 다르겠죠. A하고 B는 별개의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A 물건 별개 각각의 물건이니까 이 물건의 등기 정보 자료, 이 물건의 등기 정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동산마다 등기되어 있는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그래서 이 부동산이 토지면 토지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1필의 토지. 건물이면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물건별로 각각 뭐가 있는 거예요? 등기 기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등기 기록이 모아져 있는 전체 데이터가 뭐고? 등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등기 기록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그 문맥에 맞게 읽으시면 돼. 그래서 어쩔 때는 등기부가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등기부, 등기 기록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엄밀한 얘기로는 등기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예. 자,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기록. 그럼 이제 결국 구체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 기록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등기 기록이 옛날에는 용지라고 불렸던 거예요. 용지. 옛날에는 1부동산 종이 시절에 1등기용지 원칙 그랬던 게 지금은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등기 기록은 여러분들 그 182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면 왼쪽이 토지 등기 기록 양식, 오른쪽 페이지가 건물 등기 기록 양식. 그래서 지금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왼쪽에 토지 등기 기록 양식을 보시면 맨 위에 표제부가 나오고 중간에 갑구가 나오고 맨 밑에 을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 기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 요 세 개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하는데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표제부의 기록에 관한 얘기가 이제 또 시험에 나왔는데 자, 왼쪽은 토지 등기 기록이니까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나오죠.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면 건물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에 토지의 표시, 표제부에 자, 맨 앞에 표시번호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표시번호. 작년에도 냈어요. 표시번호.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고 그래요. 네, 표제부는 무슨 번호라고 한다? 표시번호. 자, 그 다음에 접수 나오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토지 표시죠. 우리 지적법 할 때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 우리 지적에는 경계 좌표도 있었죠. 토지의 표시 그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그 6개 중에서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4개라고. 말 들리세요?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원이면 기재사항. 자,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갑구나 을구의 양식은 좀 익혀주세요.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제가 그러니까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네. 외우라고 하면 또 부담 가지실까봐 외우는 게 좋은데 또 외우라고 하면 또 부담 가지시니까 그냥 익혀주세요. 네, 맨 앞에 뭐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라고 부르고 표제부는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자, 182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순위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나오죠.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란 말이 뭔가요? 등기 내용을 얘기해. 등기 내용. 등기 내용. 자, 어떤 부동산에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자, 소유자가 을로 바꾼대요. 이때 이제 등기를 한다. 그럼 이 등기 내용은 뭘까요? 소유자를요, 갑에서 을로 바꾸는 거. 예,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등기죠. 예, 그럼 요 등기 내용이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등기 목적 이렇게 표현한다. 등기 목적. 그래서 갑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져 있죠. 예. 만약에 이제 을이 소유자인데요. 을이 이 부동산을 사는데 자,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대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은 A 은행한테 대출을 받고 소유자인 을이 A 은행에다가 자, 근저당권을 만들어줘. 그럼 근저당권을 만들어줄 때 등기할 거라고. 그럼 이 등기 내용이 뭔가요? 근저당권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이라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근저당권을 만들어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전세권을 만들어주면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을구에 보니까 을구의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A은행이 근저당권자인데 자, B은행으로 근저당권자가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럼 누가 바뀌었다고요? 근저당권자가 바뀌어. 그럼 권리자가 바뀌는 게 이전이라고, 이전. 이전. 소유자가 바뀌면은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럼 무슨 이전? 근저당권 이전.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에서 권리자 바뀌는 게 이전이에요. 근데 설정이란 말은 뭐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전 등기가 처음부터 나올 수는 없죠. 먼저 무슨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있던지 이게 없어지면 말소 등기를 하던지 또는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 이렇게 하겠죠. 예, 이런 것을 등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등기 내용을 등기의 목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접수가 나와요. 접수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는 건데 1997년 2월 19일 제6782호라고 갑구에 나와 있죠. 갑구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 일자가 언제예요? 갑구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자가 97년 2월 19일이잖아요. 예, 근데 접수 일자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날짜라도 오전에 받은 게 있고 오후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순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요. 들리세요?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해요. 좀 이따 바로 할 건데,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른 거라고. 그럼 등기가 먼저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는데 그 등기 순서는 접수받은 순서로 해줘요. 상식적으로 먼저 접수된 것을 먼저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매 년마다 그 등기소에서 접수받은 순서를 번호로 매긴 게 접수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날짜 밑에 제 6782호라고 나오죠. 예, 그게 접수번호예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를 보실 때는 연도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번호 5000호하고요. 접수번호 4000호하고 뭐가 더 빠른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96년 5000호인지 98년 4000호인지 뭐랑 같이 봐야 돼? 연도랑 같이 보자. 그 해에 몇 번째로 받은 거다 이런 뜻이라고. 되셨죠? 그래서 연도랑 같이 묶여서 보는 거예요. 접수번호는. 자, 그래서 갑구 1번 등기는 97년에 몇 번째 받은 거다. 97년 2월 19일 날 받은 건데 97년에 이 등기소에서 6782번째로 접수된 거다 이런 뜻이라고요. 되셨습니까? 연도랑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요걸 뭐라고 하나? 등기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왜 소유자가 바뀔까?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는 이유가 매매.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 매매해야 돈 나오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증여했다. 그럴 수도 있나요? 공짜로 줄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상속받았다. 상속받아서 소유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건 증여건 상속이건 다 등기 목적은 같아요. 다 뭐라고?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은 같은데 원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도 있고 증여인 경우도 있고 상속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써준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등기 원인.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매매 등기 원인을 쓸 때는 원인 일자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매매, 원인 일자는 97년
2월 5일. 그러니까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때 원인 일자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매매면 원인 일자를 뭘 쓸까요? 원인이면. 매매면 원인 일자. 응? 원인 일자. 매매했어요. 그럼 등기부에 원인 일자 뭐가 나오냐고. 네? 은근히 모르시대? 매매 계약 일자지. 매매 한 날. 매매 한 날. 매매 계약서 쓴 날. 매매 계약 일자가 매매에 뭐가 돼요? 원인 일자예요. 예. 여러분들, 자, 2월 5일 날 매매하고요. 2월 5일 날 매매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언제 했다? 6월 5일 날 매매 계약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잔금 치른다 할게요. 3월 5일 날 잔금 치를게요. 자,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2월 5일 날 생긴 거지. 매매 계약한 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얘기들은 이행의 문제라고. 계약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되는 이행의 문제고, 예, 그래서 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 계약 한 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 일자는 무슨 날짜? 계약 일자 쓰는 거지 잔금 일자가 아니에요. 예, 계약 일자. 자, 상속이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 상속 사망 일자 똑같은 말이에요. 상속 개시 일자를 쓰는 거고요. 수용이다 그러면 수용을 했다 그러면은 수용했다 그러면 수용 재결일이다. 그게 기출문제였다고.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한 날, 수용 한 날, 수용 개시. 예, 이런 것들이 원인 일자가 됩니다. 자, 토지 수용, 자,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수용은 어디서 하죠? 수용. 수용. 수용이 뭔지는 느낌은 오죠? 공익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걸 수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강제로 사업 시행자가 권리를 갖는 거라고. 그럼 수용을 한다. 그럼 그 수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결정을. 이 땅 수용한다, 안 한다, 이 결정을. 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위원회. 어? 공법 시간에 하셨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토지 수용위원회. 뭐라고요?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그래요. 재결. 뭐라고 한다고요? 재결.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토지 수용위에서는 재판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재결한다 그래요. 재결. 뭐라고요? 재결. 자, 그럼 이제 자 평촌 경기도 안양시 여기 무슨 구야? 만안구인가요? 동안구. 동안구 평촌동 153번지 토지를 수용한다고 할게요. 153번지를 수용한다고 할게요. 그럼 어디서 결정을 해? 토지 수용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자, 오늘 재결이 나왔어요. 153번지 토지를 수용한다 해놓고, 오늘이 며칠인가?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2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5월 20일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재결은 언제 했죠? 오늘 했잖아요. 오늘 재결을 했는데 그 재결서에 재결일은 오늘인데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을 해주면 5월 20일 수용한다 이렇게 재결서에 써 있다고. 그럼 언제 수용하는 거예요? 5월 20일 날 수용을 하는 거고 재결한 날짜는 오늘이잖아요. 4월 1일.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할 때 4월 1일을 쓰는 게 아니라고. 재결일이 원인일자가 아니라 언제? 수용한 날. 아까 재결서에 써 있던 5월 20일이 원인일자라고. 말 들으십니까? 예. 요새 이제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원인을 쓸 때는 앞에 뭘 쓴다? 원인 일자를 씁니다. 예. 수용할 때 또 할 거예요. 수용할 때 또 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감 익혀보시는 거라고. 등기부를 알아야지 등기법을 알죠. 그죠? 네.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쓰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등기의 문장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자, 원인 썼고요. 근데 맨 끝에 뭘 씁니까? 맨 끝에 칸이 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여기다 뭘 쓰라는 얘기예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거 있으면 쓰라는 얘기해서 이름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럽니다. 네.
자, 그럼 권리자가